기억나는 케이스에서는 제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문신 부분을 상당 부분 포함해서 아예 잘라 없애버렸어요. 눈썹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형태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손수영 백박사의 백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드신 분에서 눈꺼풀이 처져 있을 때 눈꺼풀을 잘라내는 수술, 눈썹 밑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두 가지 수술 차이점하고 장단점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꺼진 사람의 눈썹 파거상 더 꺼져 보이나요? 눈 위에 여기가 꺼진 경우에 눈썹 파거 상수를 해주면 피부가 이렇게 당겨지게 되니까 꺼짐 증상이 조금 덜해진다고 느끼긴 하는데, 환자분들 반응을 보면 어떤 분들은 꽤 많이 개선됐다고 느끼시고 어떤 분들은 별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여러 환자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눈썹 파거 상술이 꺼진 정도로 조금 덜하게 보이는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눈이 꺼진 사람의 눈썹 파거상 지방 이식을 해야 하나요? 처진 것보다도 오히려 꺼진 것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눈썹 하거 상수를 적절하게 시행을 했을 때 꺼지는 정도가 개선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럴 때는 굳이 지방 이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눈 위가 꺼진 문제는 해결이 덜 되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지방 이식을 별도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건 별로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 경과를 봐가면서 환자 본인이 꺼진 게 신경 쓰인다고 할 때 그럼 별도로 지방 이식을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눈썹 파거 상술에서 안검하수를 교정할 수 있나요?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하는 게 이제 근육의 힘이 약해서 눈이 덜 떠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통상적인 눈매 교정술 방식은 쌍꺼풀 라인으로 접근해 들어가서 근육을 잘라서 이어 붙이거나 접근하는 형태로 눈매 교정술을 대개는 해주게 되는데, 눈썹 파거 상에서도 교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안검하수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으면 눈썹 파거 상술이 불가능하다. 제가 수술을 해보면 눈썹하고 눈 사이 거리가 좁다고 해서 눈썹하고 상수술을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적절히 잘라내고 고정 포인트를 잘 잡아서 수술을 해주면 눈하고 눈썹 사이가 거리가 좁은 분에서도 노화 정도가 훨씬 덜 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잘라내는 양은 적어야 될 것이고, 나중에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봤을 때 환자분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수술들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거리가 좁다고 못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눈썹 파거 상술을 하면 쌍꺼풀 모양이 이상해진다. 우리가 이제 눈썹 밑에 피부를 잘라내고 포인트를 잡아서 수술을 해주게 되면 당연히 덮고 있던 쌍꺼풀 라인이 올라가게 되죠. 디자인을 조금 특이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디자인 미스로 인해서 쌍꺼풀 라인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눈썹하고 상수를 하고 나면 덮여있던 쌍꺼풀 라인들이 개선되기 때문에 훨씬 모양은 나아지게 됩니다. 수술 효과는 몇 년 정도 지속되나요? 상안검 수술이건 눈썹하고 상이건 다른 수술도 다 마찬가지고요.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시간을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는 계속 먹어갈 것이고, 또 5년, 10년 지나면 어차피 다시 처지게 돼 있죠. 시간을 멈추는 수술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지만 잘라내고 10년 뒤하고 안 잘라내고 10년 뒤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난단 말이죠. 환자마다 느끼는 지점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 환자분들에서는 대략 한 5년에서 10년 그 사이쯤에서 다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수술은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수술에 나이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아무리 젊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눈썹이 이렇게 처져 내려와 있으면 그런 분도 눈썹하고 상이 가능하듯이, 또 반대로 나이가 드셨다고 수술을 못하진 않아요. 제 환자분 중에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은 90세 환자분이 있으셨고요. 실제로 70대 후반, 80대 되시는 분들이 상담을 오셔가지고 내 나이에도 수술이 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본인이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의 수술을 견딜 만큼만 충분히 건강하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수술은 가능합니다. 눈썹 파거 상술 후 이마에 보톡스 맞아도 되나요?
상안검 수술이건 눈썹 파거상이건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고 나면 이마를 들어 올릴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주름은 훨씬 덜해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 수술을 해가지고 주름이 적어져서 굳이 주름에 대한 개선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같으면 아예 보톡스를 안 맞으셔도 될 거고요. 주름이 좀 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보톡스를 맞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죠. 상안검 후 다시 늘어졌을 때 어떤 수술을 해야 할까요? 수술을 이번에 하고 나면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때 맞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10년쯤 지나서 다시 늘어졌다 그랬을 때 그때 만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어떤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눈썹하고 거상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 이마에서 좀 끌고 올라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 상안검 수술을 살짝 해주는 게 훨씬 낫겠다라든지 어떤 판단이 있으실 거거든요. 어느 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전부 다르고 수술하는 의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반영 후 화장을 했는데 수술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썹파 거상술이라고 그러면 털이 난 자리의 경계부로 이렇게 절개를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반영구 화장이 되어 있을 때는 솔직히 수술하기가 조금 더 편해져요. 왜냐하면 반영구 화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면이 비교적 또렷한 편이거든요. 수술하시는 선생님 중에 상당수가 문신 한쪽이 훨씬 더 편하다고 하실 정도니까 미리 받고 오시면 뭐 더 좋고요. 기존에 되어 있다고 그러면 뭐 수술하기도 더 편하고 좋고, 또 수술하고 난 뒤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나는 케이스에서는 옛날 문신이었던 것 같아요. 짙은 검정색으로 뭔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안료를 가지고 문신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문신 자체가 조금 문제가 돼 있어서 그걸 레이저로 없애려고 한다고 하시고 눈썹도 많이 빠져있는 형태가 돼 있어서 제가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문신 부분을 상당 부분 포함해서 아예 잘라 없애버렸어요. 눈썹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형태로. 그렇게 한 다음에 반영구 화장을 해가지고 커버를 하도록 하는 게 그분한테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문신을 지운다고 깨끗하게 지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아예 도려내버리는 게 훨씬 더 환자한테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수술, 시술 이런 거를 할 때 성형외과 전문의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면 오히려 본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떤 판단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눈썹상 부거 상술이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더 좋은 거냐 저게 더 좋은 거냐 하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눈썹 상부거상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눈썹 하부거상과 상부거상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수술 모두 장단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술하시는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시고 판단을 하는 게 좋고요. 저도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분은 눈썹 하부보다는 상부 쪽으로 수술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수술 같이 수술해줘야 효과를 좀 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눈꺼풀 지방이 많은데 눈썹 하거 상술 가능한가요? 눈썹 하거 상술에서도 지방이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눈썹 하거 상술을 하면서 지방을 조금 제거를 해주면 결과는 훨씬 더 좋게 나타나죠. 두둑한 문제도 같이 해결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방이 많아서 두둑한 경우라면 오히려 이 수술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흉터가 심할 때 교정이 가능한가요? 흉터를 포함해서 적절한 양을 절제를 해가지고 흉터 성형술을 하면서 같이 조금 더 교정을 해내는 그런 방식을 쓰면 흉터도 줄어들고 효과도 조금 더 보는 그게 이제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아주 이상하게 디자인된 케이스만 아니라면 흉터가 조금 남았다고 할 때 대부분은 흉터 성형술로 교정이 충분히 가능하시게 됩니다. 수술 후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진다던데? 여기서 이제 잘라내버리고 나면 눈썹은 내려오거나 뭐 고정을 한다고 해도 눈이 올라올 거니까 거리는 좁아지게 되죠. 의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나치게 과다하게 잘라서 이상하게 보여서도 안 되고 적당히 잘라서 자연스러운 정도로 위치를 잡도록 조정을 해내야 되는 거니까 거리가 좁아지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너무 좁은 경우에는 조심하면서 수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넓을 때도 과하게 자르지 않도록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좌우 비대칭이 심한데 수술 받아도 될까요? 여러 가지 비대칭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특히나 나이가 들게 되면 얼굴의 비대칭이 심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눈의 높이의 비대칭들, 눈이 보이는 양의 비대칭, 피부가 덮고 있는 양의 비대칭, 여러 가지 비대칭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 잘라내는 양을 자로 재가지고 맞추면 똑같아지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3차원적인 비대칭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비대칭의 양을 줄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비대칭보다 수술하고 나면은 비대칭의 정도가 충분히 적어지게 되면 효과를 많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맞춘다라고 하는 것보다 비대칭의 정도를 덜해지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수술은 굉장히 좋은 수술이에요. 자, 지금까지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처져 내려와서 주로 수술하는 상안검 수술, 그 다음에 눈썹하고 상수, 물론 뭐 젊은 분도 간혹 하긴 합니다만, 두 가지 수술의 장단점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적용예, 특히 또 눈썹하고 상술의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이었습니다.